바로 내 이야기죠. 뉴스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뉴스는 일상이다. 또 이웃들의 소식이죠. 살아가는 게 뉴스 아닌가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뉴스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 우리는 오늘 또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이한 한 사람의 표정을 보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받다가 자신도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순간에도 마스크를 벗고 만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면서도 성숙한 의식으로 코로나를 막아내고 있는 시민들을 비웃는 듯한 그 얼굴. 그의 추종자 일부도 확진 상태에서 방역 공무원을 물어뜯고 도주하거나 허위 명단을 제출해서 우리의 분노 지수를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서로의 깊은 한숨에 공감하면서 이 위기를 또 한 번 극복해야겠습니다. 2020년 8월 18일 저녁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의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하이가 부르는 한숨으로 함께 위로받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표정에 이어서 이하이의 한숨 들으셨습니다. 제가 매일 오늘의 표정 글과 연관되는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하이의 한숨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한숨 쉬실 많은 분들, 자영업자분들, 또 학생, 학부모, 스포츠 팬 여러분, 모든 분들의 한숨 저도 같이 공감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내시라고 격려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추천드렸습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네요. 김정한님, 이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네요. 3012님, 정말 요즘 한숨 많이 쉬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래도 희망 놓지 않겠습니다. 내년엔 나아지겠죠.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넘버원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을 일킥 잊지 마세요. 영화보다 재밌고 드라마보다 기다려진다. 영화로 만난 세계. 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영화로 만난 세계, 임주리 중앙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라 밖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전해드리는 코너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우선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네. 영화로 치면 뭐 크랭크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네. 시작하는 그런 그 구호. 어떻게 보자면 이 코너의 감독이 이제 임주리 기자가 되는 건데요. 네. 예. 먼저 우리 네. 임 감독님, 임주리 네. 기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에서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임주리 기자입니다. 네. 앞으로 이 시간 통해서 좀 좋은 소식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뉴스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국제부 차이나랩 네, 에서 네. 근무하고 계신데 네. 영화 전문 기자도 하셨죠? 네, 제가 문화부에서 네. 굉장히 오래 일을 했고요. 아, 또 예. 영화 담당 기자를 오래 했어서 네.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영화와 국제 뉴스를 함께 섭렵하시는 네. 그런 분이라서 네. 이게 뭐 국제 뉴스 우리가 꼭 필요한데 조금 먼 나라 얘기라서 네. 그렇죠? 좀 이렇게 건조하게 말씀드리면 흥미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영화적인 분위기로 섞으면 이게 상당히 재밌어지니까 네. 많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준비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등장인물이 한 명 있죠. 네. 일본의 아베 총리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아베 총리 건강 이상설이 어제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얼마 전부터 뭐 피를 토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왔는데 예. 어제는 병원에서 좀 검사를 오랜 시간 동안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뭐 아베 총리가 사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자세한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베 총리 우리한테는 많은 좀 아픈 그리고 미운 이런 발언들 많이 한 네. 분인데 그래도 이웃 나라 총리인데요. 건강 이상은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식 업데이트 되면 또 알려주시고요. 네. 본격적으로 영어로 만난 세계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제목 뭡니까? 네,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이스라엘 수교. 아하. 진짜 승자는 트럼프다. 트럼프. 네. 예. 여기는 이제 등장 인물들이 거의 블록버스터급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물들 네. 막 뭐죠? 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인물들까지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까지 등장하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등장 인물들.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 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부다비 왕세제, 그리고 아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예, 역시 네. 트럼프 대통령 약방의 감초. 네. 지금 벌써 시작한 지 3분 만에 팬이 생기셨어요. 예, 원래 있던 팬분 같은데. 그런가요? 원래 뭐 누구신지 팬이 모르겠지만, 있으셨구나. 네. 7689님 임 기자님 팬입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주셨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아무래도 이 시간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 않을까 네. 이런 예감이 드는데요. 이게 슬픈 예감인지 기쁜 예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적인 세계 뉴스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느낌 확 들어요. 그렇습니다. 좀 정확히 그쵸?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등장인물들 뭐예요? 관계가 삼각관계, 치정관계 뭐 이런 건가요? 네, 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하, 예. 지난 13일에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연합하고 네. 이스라엘이 외교 정상화 합의를 했습니다. 아하, 예. 아마 여기까지는 그냥 단발성 속보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무함마드 왕세제의 명의로 성명이 발표된 건데요. 예. 이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리트가 투자, 뭐 관광, 통신 아주 여러 분야에서 이제 앞으로 좀 같이 잘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하겠다고 계속 큰 소리를 쳤었는데 그랬죠. 이제 예. 그거 하지 않겠다. 그걸 조건으로 수교를 하기로 한 거죠. 네. 예,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은 완전히 앙숙이잖아요. 맞아요. 뭐 7년 전쟁, 무슨 전쟁 하면서 네. 과거 전쟁도 막 했었고 네, 네. 지금도 긴장 관계인데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아져서 잘 지내보자 뭐 이렇게 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뭐 뉴스 계속 크게 나오지만 이 뭐야? 다들 그러셨을 텐데 이스라엘이 중동 국가들의 정말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예. 이스라엘이 건국이 1948년쯤 됐는데 네. 그 이후로 중동 전쟁 4차례나 했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자기 혼자 이렇게 싸운 거예요. 물론 뒤에서 미국이 있었지만. 도와줬겠지만 그래서 1979년에는 이집트랑 그리고 예. 1994년에는 요르단과 수교를 하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나라들과는 뭐 계속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랍에미리트와 수교를 하면 수니파 왕정 국가들 아하. 예, 이들하고 특히 이제 이들 누구냐면 뭐 오만, 바레인, 네. 사우디 아하. 이런 나라들하고 수교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수니파, 시아파 서로 막 싸운다. 이거는 우리들 많이 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중에 수니파 국가들하고 연쇄적으로 이제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사우디가 네. 이 사우디가 수니파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거든요. 네, 네. 사우디가 손을 딱 잡아주면은 아하. 중동 판도가 아예 바뀌게 되는 건데요. 이 고립돼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예. 근데 이들하고 손을 잡게 되면 당연히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좋은 뉴스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허. 네타냐후 총리 개인에게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요. 이게 예. 네타냐후 총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선 잘 모르시겠지만 네. 지금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니, 이분 이름을 꽤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예. 집권하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쵸. 그래서 부패 혐의로 지금 재판 진행 중이라서 얼마나 입지가 불안하겠어요. 아. 그런 와중에 예. 어머 나
저기 성과 올렸어? 이런 적이랑 내가 수교를 맺었어. 이렇게 아하. 됐으니까 네. 외교 성과로 어떤 자신의 돌파구를 마련한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만 좋은 일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뭐 국제 관계 공짜가 공짜가 있을 리가 없죠. 없으니까. 네.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얻는 건 뭡니까? 뭐 이 나라는요 사실 네. 아랍 국가들 중에서 야 우리가 가장 개방돼 있어. 아. 그리고 뭐 우리가 지역의 중심이고 좀 세계로 나아가는 허브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네. 이번 기회에 좀 국제사회에서도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네. 뭐 영향력을 좀 더 중동 지역에서도 강화하고 예. 이런 점이 있는데 음흠.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게 사실 명분보다는 좀 실리잖아요. 실리, 그렇죠. 그건 국익. 예, 그럼요. 국익이 예. 뭐가 있을까를 네. 살펴보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한테 좀 코로나 방역 대책 뭐 이런 거 좀 도움 받을래 이런 아. 정도로 얘기했는데 예, 예. 실제로는 뭐 이스라엘 미국으로부터 좀 기술 안보 기술 안보.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지원받고 어허. 지금 아주 깊이 보도가 나온 건 아닌데요. 예. 많은 전문가들은 이 나라가 석유 부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부자인데 석유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네, 그래서 탈석유 시대에 그러니까 네. 나라의 어떤 미래 먹거리 아.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지금부터 네. 미국한테 좀 잘 보이면서 아. 준비를 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네. 들으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우리나라에도 네. 원전이며 뭐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네. 그런 뭐 국방 관련해서도 네. 뭐 협력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가 지금 왕세제가 뭐 이렇게 힘이 세 하실 텐데 저 네. 왕세제 형이 대통령인데 아프세요. 아. 네,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분이 거의 실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실권자이네요. 네. 근데 이분이 뭐 4차 산업혁명 뭐 네. 이런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예. 그렇게 추진을 하신 게 아닐까. 네. 네, 그러면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가 얻을 게 많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연합도 미래 먹거리나 또는 개방적 이미지 얻을 게 많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대선 관련한 이익이겠네요, 노리는 게. 그렇죠. 어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까지만 해도 나 최선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이렇게 분위기가 그랬죠. 네, 그렇게 예, 생각을 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 예, 이게 웬열? 네.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정말 뭐 이게 웬일이야 코로나가 터진 거죠. 어허. 이게 뭐 통제가 안 되니까 네. 사실은 말로는 표현을 못해도 바이든한테 지금 지지율이 이미 역전을 당했고요. 뒤졌었고요. 예, 한참 예. 벌어졌다가 요즘 요즘 조금 좁혀진다는 좁혀졌어요. 얘기도 나오고. 예.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중동에서 큰 성과를 거뒀어. 네. 내가 전쟁 막은 거야. 아하. 계속 그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고 아하. 아마도 이 합의 뭐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네. 수교하기로 했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뭐 직항 이렇게 뚫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예, 걸릴 텐데 예. 그게 마침 미국 대선이 아. 열리는 시기랑 맞물릴 수 있는 거죠. 뭔가 실현되는 그 시기가 대선 시기쯤 되겠네요. 네네, 막 그거를. 빵빵빵 터지고. 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남북 화해, 북한 비핵화로 뭔가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고 했다가 네.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이번엔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쪽에서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아하. 네. 자, 그럼 각자가 뭘 원하는지는 이제 네. 그 임주리 기자 설명 덕에 분명해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거 말고 이 세 국가가 교집합적으로 공통으로 원하는 것도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네. 제일 중요한 건데 세 국가 모두 원한 게 바로 네. 이란 견제예요. 이란. 네. 아. 제가 아까 순위파 왕정 예. 국가들이랑 이스라엘이랑 친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란이 시아파의 맹주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 시아파. 그래서 지금 사우디랑 엄청 사이가 안 좋은데 막 싸우고 막 네. 그 예멘 통해서 막 폭격을 했네 안 했네. 네, 했네. 네. 뭐 너무 잘하시니까. 네. 예. 그래서 이란이 지금 시아파 맹주인데 이 순위파 맹주인 사우디나 뭐 이런 나라들은요. 네. 이스라엘은 너무 오래된 적인데 이스라엘보다 뭐 더 꼴배기 싫은 게 이란이에요. 트럼프도 이게 그렇고. 비교가 좀 네, 그렇지만 네. 같은 민족인 남북이 서로를 더 미워해서 네, 네, 뭐 좀. 일본이나 미국이나 저쪽은 중국, 러시아 쪽하고 더 가까운 듯한 이런 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아, 것 같아요. 조금 뭐 예. 물론 사례는 다르지만 네네. 그러니까 너무 꼴배기 싫으니까 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적이고 트럼프는 그러네요. 아시겠지만 당연히 또 이란 싫어하고요. 예. 네, 그래서 세 국가 모두 이란 견제를 하는데 좀 네. 이걸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란이라는 요소가 있네요. 네. 참 재밌네. 그러면 이 영화로 우리가 네. 좀 이렇게 비유하는 중동의 삼각관계 결과는 해피엔딩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중동 정세는 정말 복잡해서 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좀 과장이나 비약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예. 이번 얘기를 그냥 1편이라고 치면 음. 1편에서의 승자는 네타냐후 총리랑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아하. 팔레스타인이 지금
좌절에 빠졌죠. 예,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아랍 국가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좌절을 했고 네. 이란은 지금 의문의 1패를 당한 상황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먼 중동 나라 네. 얘기들이라서 평소에는 눈길이 잘 안 가는 소식이었는데 이렇게 임주리 기자 설명드리니까 참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세를 네. 몰아서 두 번째 영화로 보는 세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 제목 무엇입니까? 네, 미국에서 과연 첫 흑인 여성 부통령이 탄생할까요? 여기도 만만치 않은 등장인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나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자 네. 지금 전당대회 중인데 민주당 대선 후보, 네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 해리스 상원 의원. 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아하. 네. 이번 편 역시 약방에 네. 감춰 트럼프 대통령 출연을 하는데 주연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신 흑인 여성 부통령 이 제목이니까 네, 네. 당연히 카말라 네, 카말라 해리스죠. 네.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주연이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지난 11일에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카말라 해리스 의원을 이렇게 딱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성으로는 세 번째 흑인, 저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하죠. 네, 예.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예. 이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도 네. 딱 뉴스 보고 처음 봤어요. 그렇죠. 예. 예, 인도인 어머니랑 또 어머니와 자메이카 출신인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요. 흑인이자 아시아계로도 불리시는데, 그러네요. 네, 본인은 이제 자기 정체성을 흑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 검사로 활동하다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등을 거쳐서 2017년에 상원에 입성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민주당은 뭐 난리가 났어요. 환호를 하고 있고요. 해리스는 대통령감이야.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자면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미국의 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다 말씀을 네, 주셨는데 네. 우리가 흔히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다. 네네. 잘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민주주의 한 요소는 다양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 맞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역사가 지금 뭐 200년이 훌쩍 넘어섰는데 이제서야 처음 여성 흑인 네. 부통령 후보가 나선다. 더구나 대통령은 없었고. 네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미국이 올해로 여성 참정권 쟁취 수정헌법 제19조죠. 네. 한 쟁취를 한 지 100주년 되는 100주년. 해예요. 네. 그런데 처음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여전히 낮고요. 뭐 네. 상원 의원 중에서도 뭐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성이. 네, 흑인은 비백인은 더더욱 적겠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해리스가 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큰 역사적인 기록인 거죠. 네. 예. 해리스가 흑인 여성이어서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 독특한 자신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환호도 받고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뭔가요, 그 매력이? 맞습니다. 일단 해리스는 1964년생으로 네. 올해 56세.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보다 22살 어려요. 예. 네. 근데 그동안 바이든 전 부통령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혔던 게 나이가 많다. 네, 좀 할아버지 같은 이미지. 나이가 많이 네. 드셨고 좀 힘이 없으셔. 그러게요. 오죽하면 트럼프가 저 졸린 조 좀 봐. 맨날 이렇게 놀린단 말이에요. 네. 너무 그랬는데 네. 이 해리스는 일단 젊고요. 네. 젊음과 에너지. 그리고 해리스가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는 영상 보잖아요. 네. 막 엄청 세요. 그러니까 걸크러쉬의 전형이에요. 와. 네,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막 이러고 굉장히 센 또 검사였으니까 이미지예요. 또 그렇죠. 그런 공격적인 뭐 네. 취조식 질문도 잘하겠죠. 맞습니다. 어허. 그래서 젊음, 에너지, 뭐 네. 이런 이미지, 카리스마 이런 강점을 바이든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보면 좋을 영화가 있다고요. 네, 제가 예. 뭐 영화를 한 편 소개를 아하.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성 참정권에 굉장히 아프고 좀 그 지난한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예. 서프러제트라는 영화를 제가 추천드리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아니 흑인 여성이 대체 어떤 위치에 있었기에 미국에서 예. 지금 해리스 지명이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어허.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영화는 히든 피겨스입니다. 히든 피겨스. 네. 저도 이거
보고 싶었는데 네. 못 봤어요. 이게 좀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해드리면, 예, 네, 예, 네. 예.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가 배경이 1960년대인데요. 60년대. 60년대가 미국하고 소련이 네. 누가 먼저 우주로 나가느냐. 아, 맞다. 예. 네. 스푸트니크, 뭐, 아폴로, 뭐, 예, 네. 예, 그걸로 한참 싸우는 때였고, 예. 미국 안에서는 흑인 민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때였어요. 아, 예. 네. 마틴 루서 킹 마틴 루터 목사라든가. 킹, 네, 뭐, 네. 말콤 엑스, 뭐.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때가 60년대인데, 네. 이때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일하던 흑인 여성 3명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데요. 아, 3명. 네. 예. 여기는 천재들만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나사 뭐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실력으로만 대접을 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 그래요? 나사에서조차? 나사에서도 아. 화장실도 따로 써라, 커피포트도 흑백 인종간에? 네, 따로 써라. 아. 말도 안 섞죠, 승진도 안 시켜주죠, 흑인이라고요? 월급자죠. 그럼요. 어. 흑인인데다 네. 게다가 여성이니까 게다가 여성이라고. 엄청난 차별을 받았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서러운 벽을 넘어서 좀 함께 연대하는 여성들의 얘기를 담고 있는데 예.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네. 누구의 진전이든 그건 우리 모두의 진전이야. 아, 누구의 진전이든 그건 우리 모두의 네. 진전이야. 그 말이 이제 단 한 명이라도 앞에서 벽을 뚫어주면 아. 뒤에서 따라 나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벽을 뚫고 와서 해리스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아, 그러니까 예.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네. 해리스가 또 한 번 이런 벽을 뚫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 영화를 좀 강추해드립니다. 히든 네. 피겨스 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고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벽을 뚫는다. 누가 뚫든지 그건 우리 모두의 진전이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이신데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해리스 본인이 대통령 후보였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텐데 바이든이라는 그 짝과 함께 해야 되다 보니 네. 조금의 그런 아쉬움이 좀 사실 있네요. 의미, 이번에 이 벽을 뚫으면 예. 또 다음번 벽을 뚫으면 되죠. 아하, 네. 이번이 네. 끝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 네. 그런 네. 의미가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클린턴 전 그 대통령 후보 전 네. 국무장관의 어떤 아쉬움 이런 네.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는 또 백인이었고요. 네, 네. 이번에 해리스 부통령 후보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이 문자를 주시는데요. 4910님 그 벽 우리도 같이 뚫어 봅시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뚫어야 할지 네. 우리가 미국에 투표를 못하니까 네. 한번 지켜보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화로 보는 세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엔딩 자막,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영화 끝나면 쫙 스크린에 올라가는 그 이름들. 네. 저는 사실 그 제 아내랑 만나서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전에 만났던 어떤 오빠가 되게 좋고 존경스러웠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더라. 그래서 제가 네. 지금까지도 계속 엔딩 크레딧을 봅니다. 끝까지. 네. 그럼 임주리 기자의 첫 방송 소감으로 엔딩 크레딧 대신할 텐데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저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네.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다음 이 시간에는 우황청심원 하나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떨리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네, 중앙일보 임주리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화로 보는 세계 소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하이킥의 하이라이트 민자영 리포터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주세요. 네, 그렇게 기다려졌던 화창한 하늘이 오히려 너무 뜨거워서 힘든 요즘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 33도 이상 오르면서 매우 더운 곳이 많았고요. 체감 기온 40도 가까이 오르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는 곳도 많은데요.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시간대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날씨는 좀 무덥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34도, 대구 38도, 경산은 39도까지 한낮 기온 예상되고요. 한편 오늘도 고속도로는 많이 좀 혼잡한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덕소 3패부터 강일까지 어렵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막힙니다. 그 밖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신갈에서 관교, 군자부터 서창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교통정보 민자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원더풀 라디오 강수지입니다가 방송됩니다. 8시 5분에 만나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생생하게 들어보는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열정페이라는 말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말이 교회에서는 헌신페이, 은혜페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헌신페이, 은혜페이. 듣기만 해도 부조리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분이 계셔서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전국 기독노동조합 추진위원회 대표 엄태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교회에서 왜 헌신페이, 은혜페이 이런 말이 쓰이고 있는 겁니까? 사회에서는 이제 열정페이라고 부르죠. 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천국에 상급이 있으니까 예.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해라. 또 거저받은 은혜니 대가 없이 값 없이 충성해라. 아이고. 이런 말에 네. 이제 교회 내 고용된 이런 네. 노동자들이요. 그러니까 노동자라 하면 부목사라든가 전도사, 네. 그다음에 사무간사, 관리집사, 방송간사, 지휘자, 반주자 이런 분들을 말하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뭐 그런 말에 이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용 불안정 때문에 생긴 말들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네. 또 근로자라는 사실을 이제 본인도 잘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교회 내에서 생겨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오셔서 뭐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아예 네네.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그냥 전종으로 일하시는 실제적으로 근로 노동자시라는 거잖아요, 이분들. 그렇죠. 일정한 급여를 받고 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또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좀 말씀 주시죠. 어떤 것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도 네. 이제 교회 내 노동자들은 이제 새벽 예배부터 일과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늦은 예. 밤에도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근무를 하는데 네. 최저임금 수준의 사례비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10년간 부목사로 근무하면서 예. 연차 한 번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정해진 휴일인 월요일에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지시를 하면 네. 뭐 행정이든 청소든 운전 등 교회 내의 모든 대소사를 챙기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근로계약서를 이제 안 써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네. 담임 목사가 그만두라고 하면 한순간에 일터를 잃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거죠. 교인들께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상당히 부조리하다고 느껴지는데 노조가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왜 그러시죠? 이유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노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배경은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세종시에 있는 한 교회에서 네. 이제 채용 면접을 할 때 예.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구두상으로 예. 3년 계약을 저에게 제안하셨어요. 구두상으로요? 네, 근로계약서를 쓰질 않다 보니까 뭐 이제 녹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근거도 없이 제가 네. 이단으로 몰려서 1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때도 부목사셨나요? 예, 부목사로 근무하던 중에. 예. 근데 뭐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급여를 받고 예.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면 근로자거든요. 법원은 그러니까 우리 현행법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예. 네. 교단원법은 네. 이 부목사의 임기를 당회장이 매년 1년마다 승낙을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보니까 예. 제가 소송을 했어요.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자로 인정해달라. 나 일정한 급여를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입증을 해서 노동자로 인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네. 아직 대법원은 부목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인지 네.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 패소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부목사도 이 공무원처럼 강도사고시라는 필기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거든요. 네네. 공무원들도 공무원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각급별로. 예. 그렇죠. 근데 이전에는 그 공무원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근로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었죠. 한참을 과거에. 인정받지 못하다가 네. 최근에야 이제 이 공무원도
교사들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네. 노조 설립을 하면서 이분들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게 예. 먼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네네. 부목사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네. 그냥 지금 이렇게 법원에 저 같은 부목사가 근로자로 인정해 쫓겨나서 예. 권리를 찾기 위해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 하면은 판사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사실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판례도 상이에요. 네. 판사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네네. 좀 노동인권 실태를 예배당마다 좀 알리고 예.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아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설립을 또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사정이 많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네네.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부목사나 교회 내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더 부당한 일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제가 네. 이제 부교육자 인권 찾기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예.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예. 뭐 좀 석 달 만에 한 1000여 분 정도 네. 가 이제 모였는데 워낙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네. 진짜 부당해고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안에 헌금이 줄어들면서 예. 이제 교회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네. 부당해고가 급증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쫓아내는 방법이 좋지 네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음해를 하고 네네.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 발로 그냥 나가게 하는, 사표 내고 나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예컨대 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예. 부활절이나 이럴 때. 네. 근데 이제 청년들을 동참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와 언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해고 통지를 받고 그 주에 바로 그냥 주일에 광고해서 쫓겨난 부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런 문제가 꽤 많이 발생할 것 같으네요. 근데 지금 네, 코로나19 정말 얘기 많아요. 나온 김에 네네.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전광훈 씨 관련 질문입니다. 예. 5919님께서 엄태근 목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전광훈 씨를 네. 왜 개신교계에서 파면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대다수 목사들 역시 네. 정광훈 씨를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지 목사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이 사람이 정당을 예전에 만들어서 기독당이라는 그때 내세운 공약이 목사님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럼 네네. 이제 목사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 기독교계 전체의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체 보십니까? 네. 노조 관련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광 목사에 대한 어떤 정광훈 징계나 목사에 파면이나 대해서? 사실 그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일부 대형 교회들이 네. 이 사람을 추종해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사회에 어떤 좀 혼란스러운 일을 만드는데 어쨌든 교회도 사회 기관이에요. 방역 수칙에 똑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 코로나 테러를 당했다, 또 아스피린 먹으면 낫는 별거 아닌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 정부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저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 자체가 반사회적인 행태를 할 수 있고 좀 이제 저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파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목사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목표 교회 내 노조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노동 상황, 근로 상황도 하루빨리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기동 노동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인 엄태근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틀째 저와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현님께서 주신 문자인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심각한 모습만 보다가 약간의 설레임과 행복감이 물든 표창원 목소리 들으니 듣는 저도 흐뭇해져요. 자주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방송에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저희 시그니처 선물 바나나킥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더 높이 뉴스 하이킥 하세요. 생각엔 나와 그 사람의 관계는 그다지 가깝지 않은 것 같다. 한 번만 만나도 수십만 달러 이상의 돈을 지울 수 있습니다. 침묵 잠시 동안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 돈을 이체하려고 고집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나는 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다른 페이지에 부드럽게 배치된 덧없는 음악 반주로 봅니다. 상하이로 돌아와 정식으로 하틴 슈연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생각보다 어리네요. 단정한 짧은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지만 전 애인을 이야기할 때면 여전히 강인하고 직설적인 아우라를 숨기지 못한다. 그는 매우 심각하게 자기 비판을 합니다. 완벽한. 그녀는 내가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녀와 함께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숨깁니다. 이제 나는 많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사랑하게 된다면? 나는 여자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 번째 사람은 나무를 심고 다음 사람은 그늘을 즐깁니다. 대략 그 정도입니다. 식사는 매우 조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하틴 슈연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만나자고 했을 때 나는 잠시 침묵했다. 마침내 집에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내게 전화해 전화해야 해요. 차를 몰고 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만족할 것인가? 최근은 아닙니다. 그녀는 구이저우에서 연대순 영화를 촬영하고 있다. 일정이 숨막힐 정도로 빡빡하다. 하지만 아직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은 있어요. 나는 관심도 없이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긴 이야기를 하며 그저 답을 구했다. 계속해서 조기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일축했다. 어디 보자. 몇 사람을 소개하겠다. 그런 다음 그녀는 농담했습니다. 아직도 놓아줄 수 없다면 당신이 이 나라에서 56년 동안 많이 알고 지낸 그런 사람을 찾아드릴게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이었다. 더 이상 마음을 공허하게 두지 마십시오. 나는 웃었다. 마음이 너무 맑아서 소개.